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대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과 관련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수회가 이수희를 임용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고 1순위로 추천된 정순광 교수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에 대해 순천대 정순광 교수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 자치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를 절망 그 자체로 표현한 정 교수는 대학의 정체성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국립대학 교수들도 가세했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광주교대 등 5개 국립대 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순희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을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시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인사 전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대 교수들은 이번 총장 인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전체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는 오늘 오후에는 곧바로 개표 작업과 교수 전체 회의가 진행됩니다. 투표 결과가 이미 결정된 총장 인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 결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공식적으로 총장 행보에 나선 박진성 신임 총장의 입지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도 총장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파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유자축제가 다음 달 6일과 7일 이틀간 고흥군 풍양면 유자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받는 이번 축제에서는 유자 따기와 유자차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와 함께 초청가수 축하 공연, 노래자랑, 유자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이어집니다. 지난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총회에서는 양당 대표가 참석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국 190여 명의 기초단체장들은 지방 재정의 위기에 대해 부도난 기업을 경영하는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20년 동안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크게 늘었지만 지방세 비율은 변하지 않으면서 재정 자립도가 44%에서 25%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기획, 결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은 국비로 수행해야 한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양당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 하는 이 약속은 저는 절대 지켜져야 됩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것이라며 곧바로 찬성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현행 헌법에서도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당의 공론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양당 대표들은 모두 지방자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등 방법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으로 화양면 안포마을 일대 모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 앞 어장에 피조개 종폐와 황토를 살포하고 어패류 선별 체험장과 종합 가공 공장을 내년 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은 어촌 지역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발굴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여수 안포마을 등 4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9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한국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한글을 쓰는 것조차 서툴렀던 이 여성은 가족과 주변의 지지 속에 한국의 정서를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담백하지만 화사한 빛의 국화, 힘있는 난초줄기에 고고한 대나무까지. 캄보디아 이름 티반니, 한국에서 새로 얻은 이름 한예진 씨의 수묵화 작품입니다. 4군자에 그치지 않고 포도와 소나무 등 10군자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진짜. 저희도 그림을 배우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9년 전 결혼으로 한국에 처음 온 예진 씨. 가족의 도움으로 성인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 중학교에 입학했고 이제 예쁜 딸을 가진 엄마이자 고3 졸업반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발견해준 교사와 함께 먹물과 화선지를 만난 지 3년 만에 첫 개인전까지 열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문화권과 한국 문화권이 다른데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들을 잘 이해를 했고 또 이걸 이겨내서 소화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정말 무난하게 나왔고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담은 풍경화 등과 함께 그동안 그린 30여 점의 수묵화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다른 다문화 이주 여성들한테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문화인 것도 다문화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예진 씨의 문인화전은 오는 29일까지 한국 전시를 마치고 오는 12월 7일 고향 캄보디아에서도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그물 등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산과 사용, 폐어구의 수거와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한 가칭 어구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어민들이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한 폐어구는 어민들이 직접 수거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공군의 군사훈련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소음 피해 보상 범위를 축소한 판결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데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피해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공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훈련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곳에 전투기들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소음 피해로 인해서 아이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공군 측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 동안 전투기를 100여 회 이착륙시키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기존 전투기인 F-5나 T-50 기종보다 엔진 출력이 3배가량 더 큰 전투기 F-15 12대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심야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도 20회에 가까운 전투기 이착륙이 계획돼 있습니다. 당장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소음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대규모 24시간 미군들의 훈련이 있게 된다 한다면 주민들은 더욱더 불만이 커질 것이고요. 광산구도 성명을 내고 큰 틀의 훈련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시기상 적절치 않고 수능 수험생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가 나 있고 좀 실망하고 이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번에 이제 그 항공기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도 최근 미 공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사전회의에서 광주 지역 훈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자베이 리조트 측과 소라면 사공리에 모두 1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2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화양면에 집와이오와 스카이백스를 갖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를 조성한 뒤 오는 2017년 2박 3일 일정의 터프 챌린지 세계대회 개최를 위해
일상해양산업, 오션포인트 등 4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어제 율촌 산단의 입주를 결정한 4개 기업과 4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한성 P&S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동양윈텍 등 4개 기업은 경남과 일본 등에 본사를 둔 유망한 기업으로 13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올 들어 15개 기업으로부터 1조 3,694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13,1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